여러분들의 어휘력을 100배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존버 영단어 어근 특강, 오늘은 제 34강 강의를 진행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34강의 띠은 바로 트라이브는 바로 부족을 의미하는 말이죠. 부족에게 부족한 식량을 트리뷰트하다. 트리뷰트라는 표현이 바로 이 기부의 의미로 활용된다는 겁니다. 부족에게 식량을 트리뷰트하는 것이 34강의 띠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단어 중에서요, 이 트리뷰트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몇 단어가 있죠. 이것들은 다 give, 주는 단어입니다. 주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contribute이라는 단어를 보시면 그냥 주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에게 돈이나 어떤 물건들을 주는 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기부하다 또는 기증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단어입니다. 이 tribe라는 단어예요. 이 tribe라는 단어의 네 가지 의미를 여러분들이 오늘 알고 가시면 되는 겁니다. 이 tree라는 단어는 바로 바로 셋을 의미하는. 그 다음에 이 be라는 단어는 바로 exist, 존재하다, 바로 being, 존재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human beings를 인간이라는 존재라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단어의 기본 의미는 무엇이냐? 트라이브라는 단어가 바로 부족의 의미로 쓰이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로마 시대 때는 부족을 3부족으로 나눈 데서 유래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의미가 바로 부족이나 종족을 의미하는 표현이죠. 여러분들 클랜이라는 단어도 암기해 두시기 바라요. 이거는 시족이나 그냥 일반적인 집단을 의미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트라이브라는 단어가 경멸적인 의미로 활용이 되면 집단 무리 또는 이런 족속의 의미로 써요. 저 족속들은 말이야 문제가 있어. 이럴 때 이렇게 경멸적으로 쓰는 표현입니다. 특히 특정 전문직에 종사하는 집단이나 무리나 족속을 우리는 트라이브라는 단어를 활용하는 겁니다. 근데 이 표현이 이제 생물에 쓰이면 동식물의 동식물의 류를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네 번째는 그냥 가족의 의미로도 활용이 되는 표현이 바로 이 트라이브라는 표현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트리뷰트라는 단어죠. 이 표현도 역시 트라이브라는 단어에서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왕들이 불쌍한 트라이브, 부족들에게 식량을 주었다라는 그런 표현에서 나온 단어가 바로 트리뷰트라는 단어입니다. 트리뷰트라는 표현이 뭐다? 그냥 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다음과 같이 이제 세 가지 의미로 활용이 되는데요. 이 단어가 탄생된 배경, 이 단어가 사용되게 된 환경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중세 때 피지배 국가가, 중세 때는 왕들이 뭐를 하기 위해서 영토 확장을 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에게 많은 전쟁을 일으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 이런 단어들이 전쟁 문화의 영향을 받고 탄생된 단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피지배 국가가 지배 국가에 주던 것,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바로 곡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과거에 조선시대 때 나라가 너무 약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에게 청나라나 당나라나 중국에게 뭐를 했어요? 곡물을 제공을 했던 그런 뼈아픈 역사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람에게 존경의 뜻을 주는 것, 보내는 것을 우리는 찬사 또는 헌사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상대방에게 곡물이나 찬사를 보낸다라는 것은 이미 그 상대방의 영향력이 입증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트리뷰트라는 표현이 뭐뭐의 영향력, 뭐뭐의 효력을 입증하는 것이라는 이런 의미로도 활용이 되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다? 곡물. 두 번째는 찬사 또는 헌사. 세 번째는 뭐냐면 뭐뭐의 영향력을 입증하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contribute이라는 단어의 네 가지 의미가 되겠죠. 얘네들이 con이라는 단어는 바로 강조를 의미하는 표현이고, 이 트리뷰트이라는 단어는 뭐다? 바로 주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의 기본 의미는 주다에서
출발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불쌍한 사람이나 기관에 돈 등을 주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기부하다, 기증하다라고 그러죠. 근데 주긴 주는데 이제 도움을 주는 거예요. 도움을 주면 그게 기여하다, 구원하다라고 그러죠.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이 세 번째 의미 잘 알아두셔야 돼요. 예를 들어 부주의가 있고 교통사고가 있죠. 그럼 부주의가 교통사고 발생에 기여를 한다는 얘기죠. 이게 기여를 한다는 것은 부주의가 교통사고에 뭐라는 얘기예요? 원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바로 원인의 의미로 활용되는 표현입니다. 보세요. 부주의는 원인이고 교통사고는 뭐가 돼?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contribute to라는 표현이 나오면 뭐뭐의 원인이 되다 또는 야기하다 의미로 쓰이는 표현이에요. 네 번째입니다. 출판사에 글을 준다는 얘기는 뭐야? 출판사에 글을 기고하다가 되는 것이죠. 뭐 출판사나 신문 등에 또는 잡지 등에 글을 주는 것을 우리는 기고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글을 기고한다는 얘기는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회의나 대화에서 자신의 의견을 말하다의 의미로 쓰이는 표현이 바로 contribute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네 가지 의미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 단어입니다. distribute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this라는 단어는 바로 분리를 의미하는 접두어예요. away, 분리 또는 멀리 보내는 개념이죠. 이게 보내는 개념이에요. 보내는 개념. attribute이라는 단어는 뭐예요? give, 주는 개념이죠. 이렇게 주는 겁니다. 그냥 give away의 의미로 쓰이는 표현이죠. 나누어 주다, 분배하다, 주다, 나누어 주다, 분배하다 의미로 쓰이는 표현이에요. 첫 번째 의미가 나누어 주다, 분배하다, 배부하다, 배포하다, 퍼뜨리는 개념이 되겠죠. 두 번째는 이 표현이 경제 용어로 쓰이면 유통시키다의 의미로 써요. 상품 등을 도매상이나 소매상에게 배포하는 개념이에요. 배포하는 개념. 그걸 유통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probabilic distribution 그러면 수학 용어로 확률 분포라고 해석이 되는 표현입니다. 다섯 번째 단어입니다. attribute이라는 단어와 attribute이라는 단어의 두 가지 의미가 되겠죠. 근데 이 단어는 동사로 활용이 되면 뭐뭐의 탓으로 돌리다가 되는 것이죠. 명사로 활용이 되면 의미가 특징, 속성 또는 뭐 자질 이런 의미로 활용되는 표현이에요. 이 표현이. 그럼 왜 이런 두 가지 의미를 갖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at라는 접두어는 ad의 변형이죠. to 다음에 대상이 나오면 을로 번역이 되는 겁니다. attribute이라는 표현은 뭡니까? 주는 개념이에요. 이렇게 돌려주는 개념이에요. 돌리다 의미로도 활용이 되는 표현이죠.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공을 했어요. 근데 뭐 때문에 성공을 했느냐면 운 때문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면 자기의 성공을 운의 탓으로 돌리다. 운의 탓으로 돌리는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뭐뭐를 뭐뭐의 탓으로 돌리다의 의미로 활용이 되는 겁니다. 이때 동요에는 ascribe라는 단어가 있고 impute이라는 단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입니다. 이 단어가 이제 명사로 쓰이면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주긴 주는데요. 신이 여러분들에게 각각의 인간에게 준 것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신이 각각의 인간에게 준 모습은 어때요? 각각 다르겠죠? 각각 다르다라는 얘기는 각각의 자신만의 고유한 특징이 있다는 얘기예요. 특징. 그래서 이 표현이 특징이나 속성이나 또는 자질의 의미로 쓰이는 표현입니다. 보세요. feature, 동의어로 trait, characteristic이라는 단어가 있죠. 근데 이거를 예문을 통해서 한번 학습을 해봐야 되겠죠. 근데 주어담에 나왔으니까 뭐가 돼요? 이 표현은 바로 동사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예문은 important라는 형용사 뒤에 나왔으니까 뭐가 돼요? 당연히 명사가 되겠죠. 의미가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문장의 attribute이라는 단어의 대상은 바로 뭐가 됩니까? 성공이 되죠. 전치사 to의 대상은 뭐요?
예, 아주 열심히 일을 했다, 성실하게 일을 했다라는 얘기고, a little luck, 운이 조금 있었다라는 얘기죠. 전치사 to의 대상은 해석을 하면 이렇게 돼요. 그 여자는 자기 자신의 성공을 뭐의 탓으로 돌렸다? 뭐의 탓으로 돌렸다? 바로 성실한 노력과 조금의 운의 탓으로 돌렸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녀는 자신의 성공을 열심히 일을 하고 성실하게 노력을 하고 운이 약간의 우령이 따른 결과로 본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patience. 이 patience라는 표현은 뭐를 의미하는 말입니까? 인내를 의미하는 단어죠. 인내란 뭐뭐 중에 하나라는 얘기예요. 가장 중요한 하나의 자질, 특징, 속성 중에 하나라는 얘기예요. 누구에게 있어서? 선생님에게 있어서. 예, 선생님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자질 중에 하나가 뭐다? 바로 patience, 인내심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휘학습의 이노베이션은 뭐다? 바로 존버의 영단어입니다.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 자신감을 갖고 존버하셔서 반드시 성공하시기 바랍니다.